이수 과목이 좋고 학생부가 좋으니까 저희 국제고에 1.8등급대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고, 올해 일반고에서 1.4등급대인 학생도 울산대 의대를 합격을 했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학종으로 합격하기 위해 신학기 전 2월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앞으로 이제 2028학년도 입시부터 바뀌죠.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벌써 이제 내신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수 과목이라든지 학생부를 갖다 많이 보고 올해 입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올해 7월 이제 고3들, 내년에 이제 7월 고3들만 지나면 이제 2028학년도 입시가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수 과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의 탐구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지만 특목고 자사고에 근래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은 자사고에 1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는데, 이수 과목이 좋고 학생부가 좋으니까 저희 국제고에 1.8등급대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고, 올해 일반고에서 1.4등급대인 학생도 울산대 의대를 합격을 했고,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에 2등급 중후반인 학생이 고대를 합격하고 4등급대 중후반인 학생이 또 특목고 자사고인 학생들이 이렇게 고대를 합격을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이수 과목이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좀 뛰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그 탐구 과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각 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위기에 적합한 이수 과목을 파악해라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면 그다음 스터디 조직을 계획하라. 이건 좀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거든요. 동아리나 독서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학기 수업 내용과 연계한 심화 탐구 주제를 계획해라.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영역별, 계열별, 뭐 상경계열, 인문사회 계열, 의학 계열, 공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심화 탐구 주제는 어떤 건지를 갖다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주제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대중적인 주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중적인 주제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심화 탐구 역량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력의 핵심이 뭘까요? 분석, 추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분석 추론의 탐구 역량을 갖다 연습하자. 문제 해결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로드맵을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각 대학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위기에 적합한 이수 과목을 파악해라.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온라인 설명회 때 얘기한 거죠.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편대 수학과 과학에 뭘 넣어놨죠?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넣어놨죠.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하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을 하는 것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인데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대학들은 뭐냐면 불이익은 없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 과정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걸 이수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익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공동 교육 과정에도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스터디 조직을 갖다 한번 계획해 보셔라. 저희가 요번에 서울대 일반으로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때 고급 생명과학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고급 생명과학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연수 및 평가 항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근데 뭐도 있죠?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랬죠. 그런데 과연 연대, 중앙대, 경희대만 그랬을까요?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2, 3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 PT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죠? 나 고급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었어. 그런데 고급 생명과학 개설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죠? 동아리에서 전문 서적 읽으면서 발표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고급 생명과학 이수할 수 없으면 스스로 동아리든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죠.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은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미 이제 1학기 과목들은 다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위계에 맞는 어떤 그 과목들은 어떤 걸 이수하면 좋을지가 바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소인수 과목을 보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수 과목을 챙기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수할 2학년이 되는 학생들,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내가 이미 이수할 과목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 공동교육 과정에 우리 지역 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살펴서 내가 어떻게 위계에 맞는 이 위계에 맞는 어떤 과목들을 갖다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서 반드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또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추첨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내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수 과목을 갖다 내가 공동교육 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을 들어서 내가 이수를 하고 안 된다? 그럼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한 과정이 나타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죠? 이렇게 내가 이수 과목들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1학기 수업 내용과 연계된 심화 탐구 주제를 갖다 계획해라. 이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그 탐구 주제거든요. 한번 보시면 온도와 파장에 따른 NO2 그 흡수 단면적의 상관관계 분석, 공정관리에서의 응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중심극한 정리, 전력 분석 기반의 부채널 공격의 원리와 대응 방안 탐구, 뉴튼 레슨 방법을 통한 비선형 방정식의 단계적 해결과 프로그래밍 구형,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 타겟 디도스 공격 탐지단 탐구. 이게 이제 공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탐구 주제였고요. 인문사회 계열을 보면 이제 이런 주제들인 거죠. 비례성과 대표성 위기와 2020년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 과정 연구, 신자유주의 제도 이론으로 살펴본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게임 이론과 티포테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환경 모형이 기초한 서남아시아의 사회척도화 진출 전략, 그 다음에 파이브 포스 모델과 그 VIRO 모델로 분석한 현지화 마케팅 전략과 중국 시장 진출 성패 고찰, 독일의 비더바이어 문학을 통한 사회통신론적 관점, 칼 슈피츠백과 비렐륨 부시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인문사회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탐구 주제였죠. 의학 계열을 보시면 어떻죠? 화학 이론으로 분석한 타우 단백질의 응집과 이를 통한 알츠하이머 치료법 고안 연구, 샌드위치 엘리사 키트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검출을 통한 질병 진단 가능성 연구, 소아 당뇨에서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C페타이드의 1H-NMR 연구, 면역 시스템의 병원성 항체 감시 모델, 면역 항암제 약물 치료 시 PAT4A에 발생하는 암종에 대한 핫튜머로의 전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딥러닝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형, 화학적 박피술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산 종류와 표피의 영양 간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퓨브레인에서 아까 이제 뭐 공학 계열이나 인문사역이나 의학 계열에서 합격한 학생들 저희가 탐구 주제로 추천해줬던 그 주제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인 거죠. 상경 계열도 있는데요. 상경 계열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힉스 모형상 ISLM의 수학적 분해와 지출 긴축 규모 결정, 행렬의 기하학적 의미와 레온티에프의 산출 모델을 통한 행렬의 활용 탐구, 차이본가 자본화와 지급이자 송금 분산이 및 공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한계점과 APT 모형의 현실 가능성 평가, 브랜드 로열티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와 이연 회계 처리, 한국의 그로스업 조정을 통한 해외 투자 스탠다드에 대한 연구, 확률 미분 방정식과 위너 프로세스를 활용한 주가 확률 과정의 모델링 탐구. 어떻죠? 주제가 좀 더 깊죠. 이런 주제들이 합격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 주제를 갖다 교과 수업, 내가 앞으로 그 다음 학기에 배울 교과 수업 내용과 연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을 하니까 다음 학기 내용을 알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갖다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관련된 도서도 읽고 관련 학술 자료도 읽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통해 바탕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갖다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끄집어낼 때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대중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 실험할 때 아스피린 합성 실험, 소화제 효능 실험, 카페인 실험, 그란 연세포, 루미놀 반응 실험, 전기용동 실험, 효소 실험, 비타민C 실험, DNA 추출 실험, 손소독제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아리, 실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앞전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실험 동아리의 내용을 갖다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결해서 좀 디벨롭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동아리 실험 내용으로 했다가는 아마 관심을 갖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것들이 이런 주제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CT 원리, 바이오 리듬, 그 다음 약물 지속 시간, SIR 모델, 혈류 역학, 심박출량, 체외 충격파, 세석 교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는 대중적인 주제라는 거죠. 공대도 AI 윤리, 데이터 편향성, 환경과 탄소 중립 또는 탄소 포집 기술, 사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단순 탐구, 드론 등의 비행 원리 이랬죠. 상경 국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 ESG 경영 또는 윤리 경영,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 난민 문제, 교육 문제, 최저임금, 청년 실험, 네온시티, 그다음 1대1로 등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중적인 주제는 좀 피하고 나의 관심 분야를 교과와 연계해서 좀 깊이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어.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주제를 갖고 단순 학습했어. 이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분석 추론의 탐구 역량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에 대입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걸 보면 1위가 뭐였다? 1위가 이제 내신보다 이제 이수 과목보다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분석 추론의 탐구 역량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의 확률과 통계 세특을 보면은요.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탐구한 CAPM 모형이 공통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과 표준 편차의 원리를 이용해 시장 위험과 종목 위험을 분리해 탐구함. 간단한 수학적 공리라도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어 베타를 이용한 주식 투자 전략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가를 주제로 분석을 시도함. 선행연구에서 학습한 SML과 주식 베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기초자료를 가공해 종목 위험성 도출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도서 재무관리 중 위험과 수익률 단원을 읽으며 APT 모형, CML, SML, 주식 베타의 개념을 학습함. 특히 요인 모형을 다변수 함수로 나타내 연구 변인의 개수를 직접 연립하여 풀어보며 복제 포트폴리오를 통한 초과 수익률을 구함. 이후 평소 관심을 가진 반도체 상장 기업을 선정해 코스피 지수와 공통 시계열로 종가를 추출해 엑셀에서 T검정, 상관분석, 회귀 분석을 시도함. 이를 통해 조정 개수인 1.84를 주식 베타로 도출해 위험 자산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을 실제 수치로 산출함. 종목과 시장의 변동성을 학습하며 공분산 원리를 이용한 증권시장선의 기울기와 베타 추정이라는 산출물을 완성함. 어떻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해결력에 잘 나타나 있죠. 분석과 추론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수 과목이나 그다음에 심화된 탐구 주제와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분석과 추론에 이제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찾았다고 한다면,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한번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로드맵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의대를 갖다 준비한 학생의 로드맵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가 추천해준 로드맵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메디칼 설명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를 갖다 학업 역량으로. 그래서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를 나타내라고 했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도 뭐가 나타나 있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그래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게 하세요. 이런 것이 또 평가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나는 줄기세포 생물학과 생리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학생부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고2 동아리 시간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접한 후속으로
고3 동아리 시간 배아줄기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내 학생부를 검토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내가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다음에 내 학생부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걸 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천해 준 주제가 배아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물질에 대한 고찰이죠. 여기서 생명과학투에서도 후성 유전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1 동아리 시간 암에 대한 유전자 조작 치료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경험, 고2 생명과학 원시간 아세트라 요소의 작용 기전을 봤던 경험의 후속 심화로 해당 주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죠? DNA 메틸레이션이 난 암의 후속 유전학 기전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화학투에서도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화학 단원에서 화학 점지를 학습하며 고2 화학 실험에서 중화반응 실험에서 pH 미터를 이용해 양성자의 농도를 측정할 걸 떠올려 원리를 심학습해 봅니다. 그래서 전이차 적정법을 이용한 양성자 농도 분석. 그럼 내 학생부하고 계속 연계가 돼 있죠.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가 나타나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과 문제 결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탐구 주제들이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교와 어디죠? 교과 역량을 평가하니까 이렇게 기하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갖다 진로랑 연결시킬 필요 없죠. 기하 같은 경우는 교과 본연의 것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당들랭의 굴을 이용한 원뿔 곡선의 2차 곡선의 증명과 해시계의 그림자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진로를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또 대학 수리생물학과 미적분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2 진로 시간에 탐구한 종양의 면역치료에 연계하여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종의 생태계로 모델링해 미분방 정식을 도출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증감과 도함수의 부호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증가 및 감소 패턴에 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핵심은 뭐다? 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생물학과 미적분학을 심학습한 과정이 더 우선이다. 이걸 토대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파퓰레이션 다이내믹스 모델링이란 이런 이제 내가 진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는 요즘 교과 본연의 역량을 조금 더 제가 더 강조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나타내라? 교과 본연, 수리생물학과 미적분학을 학습한 과정을 더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이걸 토대로 나는 이제 이런 탐구를 일단은 나타내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인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과, 그죠? 교과 간, 학년 간 활동의 어떤 연계교육과정,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죠? 그 다음에 탐구 주제도 깊고, 그 다음에 분석 추론의 어떤 문제 결력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신학기에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내가 다음 학기에 배울 어떤 교과목을 바탕으로 내가 소인수 과목과 공동교육과정 뭘 들을까? 그죠? 그래서 뭘 보강할까? 그죠? 일단 검토해 보시고, 내가 배울 과목들이 결정됐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스터디 만들자. 스터디 만들 계획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나는 이 관심 주제를 어떻게 디벨롭 할래? 그래서 심화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 추론의 어떤 이제 문제 결력을 나타내는 탐구 주제 방향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시는 것이 바로 학종으로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학종으로는 내신 한두 등급 이상을 갖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를 갖다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갖다 이제 신학기 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합격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